예,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에 대해서 바로 즉응하고 답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게 없다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법조팀 기자, 취재기자와 함께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혜훈 기자, 예, 검찰개혁 내용 많이들 나왔지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어제 오후 대검찰청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우선 시행할 방안으로는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청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에는 18개 청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원래는 9개 청의 특수부가 있던 거를 7개로 줄였고요. 여기서 다시 3개로 줄인다는 방안입니다. 예. 다만 어느 청에 특수부를 남길 것인지는 서울중앙지검 외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외부 기관에 파견된 그 검사들을 다시 복귀시켜서 그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또 하나로는 검사장급 검사에게 제공되던 전용 차량 이용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규정이 개정되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네. 아마 오늘부터 실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발표한 거 바로 언급도 했습니다만 문무일 전 총장 때도 있었던 얘기고 이 얘기는 그 전부터 나왔었던 거거든요. 네. 별다른 반응이 있습니까? 예, 사실상 그 큰 틀에서 보면 어제 대검찰서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전부터 논의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수부 축소나 그 파견검사 축소 등의 방안은 그 윤석열 총장 전임이었던 그 문무일 총장 시절 때부터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그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행되는 것이 거의 없어서 꾸준히 지적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네. 특히 그 특수부 수사를 놓고 보면은 그 서울중앙지검의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정농단 사건이나 그 사법농단 사건 때문에 특수부 부서가 오히려 늘어났고요. 예.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에서도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같은 부서가 생겨나면서 그 특수부 수사 축소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형사부의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그 형사부는 주로 민생 사건을 다루는데 그 업무가 과중되면서 그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이 즉각적으로 검찰에서 답을 내놓은 이유, 직접 지시한다라는 검찰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가 있은 후 검찰에서 나온 방향은 찬찬히 지켜보겠다, 찬찬히 검토하겠다라고 했죠. 이것 때문에 또 이낙연 총리가 노여워하고 검찰은 찬찬히라는 것은 민지적되지 않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꼼꼼하고 정밀하게 보겠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촛불 집회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윤 총장의 의지 다 좋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이 얘기에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지금 정 기자는 서울중앙지검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특수부 검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일단은 그 기본적인 방향이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검찰 개혁에 맞춰서 기조대로 운영하겠다. 예. 그리고 수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수사는 지금 그대로 간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특수부 말고 다른 좀 젊은 검사들, 네.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젊은 검사들이 주요 이제 조언자로 나서게 되는데 네. 혹시 젊은 검사들에 대한 그러니까 10년 차가 안 되는 내지는 그렇죠 10년 차겠죠 10년 차가 안 되는 그런 평검사들과 혹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지는 않았는데요. 예. 대략 그런 분위기를 살펴보면 그동안 이제 특수수사가 굉장히 검찰 내부에서는 인정을 받고 그런 부분에서 인사도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그 형사부 내지는 공판부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그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좀 처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개혁이 방안이 앞으로의 인사나 그런 조직 구조에 있어서는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간주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김한규 변호사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이 어제 발표한 개혁안, 일단 얼개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주말에 많은 시민들이 대검 앞에 모여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드높였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례적으로 검찰 개혁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있는데,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대검이 또 그에 대해서 신속하게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수사에 관련해서 대폭 수습을 축소하겠다. 이런 걸 기본 주제로 의견을 냈던 것은 전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특수부를 축소하겠다는 그 발표. 근데 사실상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에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중앙지검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특수부 축소는 전임 총장이 문무일 총장 때부터 계속 축소를 하겠다는 목소리를 내서 사실 지방에 있던 특수부 상당 부분 축소된 건 사실이고요. 사실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특수부 특수사가 이제 굉장히 국정농단 때부터 많았기 때문에 이 확대된 측면을 줄인 건데, 문제는 앞으로 지금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과 관련해서 이 검찰의 특수수사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총량을 줄일 것인지. 왜냐하면은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특수수사를 대부분 다루고 있는데 부를 몇 개 축소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과연 줄인 것이냐는 논란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도적으로 축소를 하되, 다만 현실적으로 삼바와 같은 어떤 특수수사가 요구되는 사안은 명백히 존재한 만큼,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완전히 줄이게 되면은 또 어떤 거학 척결에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천천히 논의를 해서 좀 정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했던 한상대, 물론 이제 최동욱 총장 때에 없었지만 그 기틀을 마련했던 한상대 총장의 모습이 잠깐 잡혔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이상 특수부 축소라든지 그다음에 파견 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의 공용 차량 이용 제한, 이거는 예전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 최근 조국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조국 장관이 또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네. 보면은 조 장관에 대한 어떤 그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의지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한 답변, 거기로 국한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검찰 개혁의 과제는 꼭 이 어저께 대검이 현재 입장을 낸 것, 그리고 조국 장관이 처음으로 법무부에서 입장을 낸 것 외에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신속하게 검찰 자체 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사실 그 내막에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보다 또 진전된 논의는 적어도 이제 몇 달 동안 좀 장기 과제로 해서 결국은 이게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입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 제도로 좀 완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나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에 여기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이 검찰 개혁안 뭐가 있습니까? 단적으로 지금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검찰의 권한 분산이지 않습니까? 공수처라든가 수사권 조정들이 있는데, 사실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권한을 강화해주면 그만큼 검찰권을 견제가 되거든요.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측면도 있고요.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수사검사랑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이런 수사 라인이 있지만은 이 수사를 할 때 최근에 논란되었던 강원랜드 수사에도 볼 수 있듯이 수사 외압이 가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전관 변호사의 외압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기록하는 것도 아주 검찰 개혁의 중요한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수사 지휘의 투명성, 의사 결정의 투명성, 외압 금지, 이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예, 예. 이 내용은 검찰 개혁이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 김 변호사님과 함께 또 정밀하게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지금 국감이긴 하지만 또 조국 장관에 대한 국면으로 계속 흘러가고 법조는 계속 또 바쁠 겁니다. 네. 그죠? 고생하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